정부가 신림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 수천만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또 지난 6일 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난동 5인 대피 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는데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서 법무부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우선 지난 7월에 있었던 살인 예고글과 관련을 해서 20대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그 혐의는 그 협박죄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네. 그 허위 신고를 통해서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그 살인 예비죄는 아마 적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순히 글만을 올렸기 때문에 살인 예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흉기까지 정말 소지를 했다든가.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의 그 두 가지 그 혐의인데요. 네. 다만 그 재판에 넘겨졌고 또 처벌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협박죄로 네. 실제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재판의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협박죄의 그 구속 요건을 그 보게 되면 사람을 협박을 해서 즉 외포심을 일으켜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정적인 과연 사람에게 협박을 한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론적으로도 앞으로 공중협박죄를 새로 신설하자 뭐 이러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의 그 유죄의 가능성 상당히 그 높고요.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그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뭐 네. 협박죄도 만약에 여러 가지 법 논리를 좀 구성해서 인정된다고 한다면 3년 이하 그 5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그 처해지는데요. 어쨌든 처벌의 필요성은 네. 분명히 있다. 그런데 협박죄로 실제 처벌할 수 있는가는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처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법무부에서는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거는 이제 그 형사상 책임에 네. 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형사상 책임 아니고 민사상 책임도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묻겠다. 그래서 첫 대상자를 지금 이A 씨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네.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살인 예비글 등으로 구속되거나 이런 등등이 몇십 명이 되는데 일단 순차적으로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된 것 같고요. 네. 이를 위해서 그 법무부 또는 뭐 경찰청 등에서 특별 그 송무팀도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4,3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지금 청구 액수가 나왔고요. 네. 이 4,300만 원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 그러면 이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네. 이 범인이 그 검거되는 그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이 일정한 행동을 했고 또 경찰 기동대도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네. 약 700명 이상의 이제 경찰관이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상 다른 공무를 행하지 못한 이런 그 손해를 계산한 거죠. 또 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그 계산하고요. 네. 경찰관 1인당 그 소요되는 수당 같은 것도 이제 계산을 해서 합산을 했더니 약 4,3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상당히 그 범죄의 그 억지력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네. 이와 같은 정부의 내용이 한 달 전쯤에 공표가 되고 나서는 살인 예비에 대한 또는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죄에 대한 건수 자체가 급격하게 사실상 줄어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사상 불이익에 대한 이와 같은 법무부 정부의 그 정책 자체가 네. 이른바 흥미로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는 일정한 억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네. 평가를 함직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첫 민사소송 대상을 특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이어서 민사소송이 지금 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대응 과정에서 공권력이 낭비됐다라고 볼 여지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또 역시 또 지켜볼 대목인데 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창원 지원에서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비슷한 형식으로 민사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약 580만 원 정도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배상액이 정해질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배상액의 그 범위와 또 그 배상 액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이 각 사안마다 상당히 그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공무원 또는 경찰 수사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게 보면 그 배상 액수는 상당히 좀 적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신고와 검거의 그 기간 네. 그리고 그 투여된 그 공권력의 양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이 허위 신고였는가에 따라서 상당 부분 계산 액수 또는 범위는 차이가 그 있을 것인데 과연 법원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와 같이 허위 신고는 과거에는 단순히 그 경범죄 그 처벌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법리가 좀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그 손해 산정 액수도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연동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지난번 창원 판례 그 근거해보게 되면 네. 분명하게 손해 액수는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살인 예고글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소송도 유사 범죄를 차단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유사 범죄라고 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그 영웅 심리 때문에 아니면 호기심으로 예. 또는 본인 자체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흥미, 재미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억제책 자체가 상당 부분 효과를 발동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 초기에 일정 부분 정리정돈과 그 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모방으로 급격하게 그 확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취지에서 법무부 장관이 초반에 잡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사건과 그 별개로 네.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예고글을 올리지 않고 또 바로 흉기 난동이라든가 다중을 대상으로 한 분풀이식 무차별 범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은 이제 이것과 그 별개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이제 근본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만약 그것이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판단이 쓰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지방 정부 또는 그 경찰 또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그 발굴을 해서 사회적 소통 기술을 향상시킨다든가 또는 일자리에 필요한 연결고리를 제시한다든가 네. 이와 같은 것도 함께 이제 병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석해 봅니다. 네. 한편 출근길 지하철 흉기 난동 5인 사건을 일으킨 30대 남성도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건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른 사회적 병리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흉기 난동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각성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실제는 흉기 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이 지하철 출근 시간대에 이렇게 네. 그 발견을 하고 상당하게 혼란스럽게 막 피하게 됐습니다. 즉 그야말로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좁은 그 지하철 공간에서 대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인데요. 네. 을지로 그 사가역에서 이제 발생했던 그 사건인데요. 네. 당일 그 8시경에 지금 뭐 화면에도 잠깐 뭐 나오는 것 같은데 A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A 씨가 저렇게 마스크도 하고 또 네. 후드티까지 저렇게 입어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하철 가운데를 승객을 밀치면서 네. 막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승객들이 그 판단을 해서 지금 허겁지겁 이렇게 지하철 칸에서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이 약 6분간 멈추었고요. 저와 같이 그 대피 아닌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허리도 다치고 또 얼굴도 이렇게 상처가 나는 등 네. 약 21명이 사실상 예.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용의자를 이제 경찰이 추적 수사를 해서 검거를 했는데요. 본인의 그 얘기는 내가 뭐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많이 있어서 가운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네. 그것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혐의 자체는 밀어서 사람들이 또 많이 다쳤기 때문에 폭행, 치상 그리고 지하철이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 방해의 그 혐의로 지금 검거가 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는데 예금이 인출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른바 그 스미싱의 그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네. 문자 메시지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내용인즉 송장 번호, 주소 등이 택배의 발송지 또는 수령 사람하고 불일치한다. 그래서 지금 잠시 물품을 보관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밑에 있는 그 URL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나한테 일정한 물건이 온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불일치하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클릭을 했는데 이 클릭을 이제 하게 되면 여러 형태의 해킹의 모습도 생기고 네. 또 개인 정보도 그 유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릭하고 나서 좀 지나고 봤더니 약 6천만 원 상당의 그 네.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통장 자체가 갑자기 비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발생된 대표적인 스미싱의 그 모습으로 요약이 됩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누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스미싱 범죄도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미싱 범죄 어떤 수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명절을 전후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 명절 전후해서 뭐 79% 이상까지 이제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시점에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주소가 그 잘못됐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방법을 쓴다든가 또는 이제 그 명절을 맞이해서 모바일 상품권이 왔다라고 네. 하는 문자를 받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또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클릭해서 악성 코드가 전파되거나 또는 그 휴대폰 안에 개인의 신상 정보가 있게 되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대출도 받게 되죠. 과거 같으면은 소액 결제로 200만 원까지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비대면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1억 원 이상의 또 피해를 봤던 그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뭐 방법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는 지인이 이 결혼식을 하게 돼서 이른바 그 모바일 청첩장을 네.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렇게 되면 클릭하는 순간 역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또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라라고 하는 방법도 사용이 되고 또 과거에는 범칙금이 이렇게 교통 관련된 위반 범칙금이 나왔는데 뭐 수정이 필요하다. 네. 이런 각종 이른바 꼭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이른바 URL을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웬만한 경계심 갖지 않으면은 네.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스미싱 수법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수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서 피해 예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